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삼각함수를 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조금 해결해 봅시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가지고 왔으니까 살펴보자고요. 자, 0에서 파이까지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하나 알고 있어요.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 6분의 파이.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 저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 모든 실수해를 찾아봐라 라고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겠다. 일단 0에서 파이니까 0에서 파이 충분하게 그려줍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분의 1을 쫙 그어주게 되면 우리가 푸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는 것이다. 첫 번째, 특수각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알고 있다. 6분의 파이다. 하나 더 알아내자, 이거. 이때 하나 더. 총 2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뭔가 어떤 특별한 대수적 조작, 공식, 이런 것보다 뭘 사용할 거냐면은 이 삼각함수 모양이 대칭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원점에서부터 첫 번째 해까지의 거리가 6분의 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 이건 절반 파이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지면 돼요. 이렇게 다 구할 거야. 목표는 이거야. 그러니 실수에는 6분의 5파이까지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 그림을 조금 비율? 축적이라고 하네요. 이게 조금 이상하거나 약간 삐딱하게 그렸을 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리는 팁은 길이를 가지고 와도 되는데 저는 이 모양 찾기를 더 자주 합니다. 이 모양이 또 어디에도 있지를 많이 찾아요.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빠져버렸어요. 이 아까처럼 이제는 뭐만 묻게 되어 있냐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해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주어진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실수해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쪽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똑같이 y는 2분의 1 그리고 너는 이제 y는 sin x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에서 반죽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 나머지 근 하나는 6분의 5파이. 이걸 뭐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기에서도 그 다음 주기에서도 그 다음 주기에서도 그 이전 주기에서도 계속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실수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반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반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x는 사람마다 근데 조금 달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6분의 파이가 주기마다 계속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기에서 그 다음 주기에서 플러스 2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마다 발생합니다. 너도 있고 6분의 5파이도 있고 이렇게 n은 정수겠죠.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 표현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기준을 파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보는 거지.
이때는 절반 주기 4분의 1 주기가 되어서 2분의 파이인가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3분의 파이만큼 더 가거나 덜 가거나 그 차이거든요. 딱 그만큼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 첫 번째 두 개를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다음에 여기에다가 너가 이제 주기마다 생긴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공식도 더 있고 더 한데 교육과정에서 빠진 직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주기마다 이제 각각이 계속 생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엔 어디까지냐면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조사를 하는데 모든 근의 합을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3파이까지니까 그 1.5바퀴, 1.5주기까지가 되겠고요. 뭘 찾는 거냐? 2분의 1과의 교점에 대한 정보, x 좌표를 죄다 찾아라. 그리고 다 더하라. 해서 이 2분의 1이 그 예각에서는 특수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꼭 2분의 1이 아니더라도 모든 근의 합은 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으로 조금 풀어볼게요. 당연히 모든 근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에까지 방금 표현했거든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리고 6분의 파이 플러스 한 주기, 6분의 5파이 플러스 한 주기 그러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일일이 다 찾지 않고 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아니라 뭐 5분의 2여도 모든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5분의 1하고 뭐 얘기합시다. 5분의 2일 때 첫 번째 근을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 세 번째 근을 감마, 다섯 번째 근을 델타라고 합시다. 너도 이제 5분의 2.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요구하는 겁니다. 역시 못 풉니다. 뭔가 공식 뭐 이런 걸로 못 풀어요. 못 풀고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의 대칭성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이라니 알파와 베타의 평균을 알고 있어요. 딱 가운데거든요. 이 딱 가운데는 4분의 1 주기입니다. 그러니 알파와 베타를 평균 내면 그게 2분의 파이야. 그러니 알파와 베타의 합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 않니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마와 델타의 평균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한 주기 간 다음에 4분의 1 주기만큼 더 2파이 한 주기 4분의 1 주기 조금 더 가게 되면 감마와 델타의 평균은 2분의 5파이야. 그러니 감마와 델타의 합은 5파이야. 그러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더하면 6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뭐 5분의 2건 4분의 1이건 뭐 2분의 1이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근의 합은 다 6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고요. 부등식이라고 달라질 건 없고 지금 이제 싹 다 같은 함수와 같은 값에 대한 얘기죠. 뭐 원리야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똑같이 푸시면 돼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다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번에 부등식. 뭐 부등식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삼각함수가 있고요. 한 주기만 봐라. 2분의 1보다 큰 데가 어디냐? 2분의 1보다 큰 데가 어디냐? 여기지 뭐. 별 다를 게 있나? 읽어주시면 돼요. 뭐 x의 범위.
여기를 열심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끝점은 빠져 있고요. 아까 다 찾아놨죠? 여기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기준 왼쪽으로 6분의 파이 가게 되면은 x라고 하는 것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 심심하니까 마이너스 좀 붙여볼까요? 예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sin x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예요. 주어진 똑같은 한 주기 내에서만 풀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아래쪽에 그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조사해야 되냐면 얘네 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를 읽어주는데 선생님 아까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였는데 이거는 못 구하겠어요 라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저 2분의 1에 대한 정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만큼이 6분의 파이야. 그렇죠? 근데 이 길이가 정말 6분의 파이냐? 헷갈리시면 이 도형을 가지고 와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도형을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 이 첫 번째 경계는 절반 주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는, 오른쪽 경계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가면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 됐어. 그래서 x는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사이에 있다.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얼마든지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부등식도 손쉽게 풀 수 있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서 쉬워질 정도를 연습해야 돼요. 쉬워질 정도를 연습해야 돼요. 이 대수적 활용 부분은 이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를 연습하는 거지. 삼각함수 방정식 자체를 어떻게 푸는 공식, 푸는 기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실 잘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를 연습하는 게 이 파트의 목적이거든요. 괜히 막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렇게 풀면 안 돼요. 어디 쇼츠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렇게 풀면 안 돼요. 내 쇼츠도 훌륭한 방법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삼각함수와 삼각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처럼 상수가 아닌데요. 이것도 삼각함수가 상수가 된다. 이 꼴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건 딱 제한적이야.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삼각방정식이라 이름 붙이기가 참 민망하다, 야. 는 거의 뭐밖에 등장하지 않냐면 이런 것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이것도 바꿀 수 있잖아. 바꿀 수 없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뭘 묻냐면 x를 묻는 게 아니야. x를 묻지도 않고 몇 개니? 이렇게 물어요. 왜 x를 묻지 않느냐? 구하기 좀 그렇거든. 그러니 그냥 개수만 한번 세봐. 이렇게 많이 물어. 그리고 개수만 세면 되니까 또 뭐만 그리면 된다?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사인 함수. 한 줄기니까 한 줄기 그리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함수 그릴 차례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바뀌어 있네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 안에 코사인 함수를 그리면 돼요. 하나, 2파이까지니까 둘. 이쪽이 뭔가 이상한데? 잘 그려야 되겠네요. 교점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정확히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것밖에 안 물어요. 이런 것밖에 안 묻고 어지간한 거는 다 상각함수는 상수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코사인 x라고 하는 게 0이 될 수 있냐부터 체크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으로 나눠버릴 거거든. 만약에 코사인 x가 제로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다가 넣었을 때 사인 x도 제로가 돼야만 해요. 그렇잖아. 우변이 제로가 된다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동시에 제로가 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순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x,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코사인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변의 코사인을 나눠버릴 겁니다.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루트 3. 그런데 좌변이 뭐가 되냐면 너는 탄젠트가 돼버리죠. 그러니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 그리지 뭐. 0부터 파이니까 한 줄이네.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네. 파이. 그래서 가운데 점근선이 있고요. 0 빠져 있고 그린 다음에 루트 3 쫙.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이면 여기는 지금 특수각이잖아요. 특수각. 알고 있죠. 언제 루트 3이 되는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리고 탄젠트를 조금 어려워하시던데 이 주의가 늘어나잖아요. 탄젠트는 쉬워. 왜 그러냐? 이 한 주기 내에서 1대1 대응이거든요. 이 한 주기 내에서 1대1 대응이라 이 다음은 무조건 주기만큼 더해주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탄젠트는 이제 주기마다 무조건 생깁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방정식 내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뭐 난리네요. 그러니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어떻게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거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써먹을 거예요.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둘 수 있어서 이거는 사인 x를 s로 코사인 x를 c로 치환한 겁니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당연한 직관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줍시다. 2배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어서 정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3 제로. 부호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되죠. 2, 1, 3,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코사인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1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을 넘어서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형분이 되고 코사인 x는 1입니다. 이것만 풀면 돼요. 어디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러니 주어진 범위를 그리자. 여기다 그릴까요? 마이너스 파이니까 왼쪽으로 조금 그려야 되네.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왼쪽으로 파이만큼 그려주게 되면은 언제 1을 갖느냐? 간단하죠? 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삼각함수의 인풋 되어 있는 게 x가 아니라 2x 빼기 3분의 파이이죠. 복잡하네요. 이상한 게 합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치환합시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치환한 거에 범위 체크해 줘야죠. x가 0부터 파이이기 때문에 2x 빼기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세타는 범위가 2배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배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쪽 계산은 안 해도 좋아요. 그리는데 이게 편해요. 계산한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풀게 될 부등식은 뭐냐? 그러면 2 코사인 세타가 루트 2 이상이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풀면 되지. 이 치환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치는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쪽이 세타 축이에요. 치환했으니까. 세타니까. 코사인 함수를 그려요.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데 그 음수 쪽을 조금 충분히 그려야 되겠네요. 음수 쪽을 충분히 그립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까지 찍어줘야죠. 찍죠 뭐. 3분의 파이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6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60도. 값만큼 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2분의 루트 2가 되는지 알아. 우린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2가 워낙에 유명한 특수값이다 보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를 찍어줘야지. 4분의 파이가 어느 정도냐? 지금 요만큼이 60도거든요. 그럼 4분의 파이는 그것보다 덜 가야죠. 얘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언제 2분의 루트 2가 되느냐?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풀어야 되는 건 2분의 루트 2 이상. 이 되는 걸 보고 읽어주면 되겠다. 뭐 읽는 거야. 이제 쉽지. 4분의 파이만큼 여기도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상 4분의 파이 이하가 되겠다. 뭐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x가 아니라 세타가. 그러한 다음에 이제 x로 돌려줘야죠. 2x 빼기 3분의 8가 이 사이에 놓여져 있다.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고 나누기 2.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분수 덧셈.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 12분의 파이죠. 12분의 4,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1 파이 나누기 2, 24분의 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4, 12분의 3 더하면 12분의 7 나누기 2, 24분의 7.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풀이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다양한 풀이가 있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사인, 코사인 이것저것 많네요. 그러니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가지고 와서 1 빼기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은 k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좌변 함수 그리고 우변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 좌변 함수, 우변 함수를 최대한 나에게 익숙한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좌변을 쳐다보면은 그 x절편을 지금 c절편인가? c절편을 구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 쉽게 만들 수 있어.
1만 넘기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은 k 빼기 1 이렇게. 여기가 이제 좌변함수, 우변함수인 거예요. 그럼 좌변함수를 그리자. C축입니다. 절편은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C 더하기 1인가요? 0이랑 마이너스 1이네요. 위로 블록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취해야 했잖아요. 코사인이라고. 범위 체크해줘야지.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쳐다보시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변함수를 이제 그릴 겁니다. 이 우변함수. 우변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냐? 문제 요구에 만족하도록. 이 해가 존재하도록 K를 잘 설정해 주면 되는 거야.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함수 형태거든요. 빼기 1은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으시잖아요. 빼기 1이 어려우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좌변함수랑 우변함수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하려면 가 아니라 서로 교점이 존재해야 되죠. 교점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 교점을 존재하려면 이 k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이 좌변함수의 최대, 이 좌변함수의 최소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겠다입니다. 그러니 k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계산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까지죠.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최소 1일 때 최소죠. 최소 마이너스 2. 4분의 1인가? 그러니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분의 5까지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조금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한쪽에 모아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k 플러스 이 실근의 위치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실근의 위치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좀 귀찮거든. 못 풀 건 아니나 귀찮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좌변함수, 우변함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 대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형들만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온 동네만대 문제집마다 온갖 문제들이 다 실려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